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제6장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이 또 줄기는 했지만 20에서 30만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모 부대에서는 훈련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단 감염이 돼서 훈련을 중지하고 또 부대로 복귀하는 이러한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엇보다도 부대 훈련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생활 속에서도 또 건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의 이해,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지도안 구성, 그 다음에 자료 개발, 예산 수립 작성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해입니다.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그램 설계는 이전 단계에서 검증된 어떤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토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토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과 그 방법을 선정해서 조직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설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계의 어떤 우리가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설계한다는 의미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이자 성인으로 건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이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거죠. 역량을 개발하고 어때요?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역량을 개발했으면 발휘하는 것.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어떤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육 성과를 포함해서 청소년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직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차별화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이 핵심 과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활동과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각종 도구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단순히 어떤 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성장과 그다음에 발전 이것에 얼마나 기여했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떤 논리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다시요.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는 뭐예요?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논리적 타당성. 이 논리적 타당성과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절차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첫 번째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의 어떤 정의나 절차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의 설계는 이전 단계에서 검증된 청소년의 어떤 요구와 이 필요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교육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의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 첫째는 여기에서 보면은
추구하는 이념에 맞춰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추구하는 이념에 맞춰서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한 이 평가 방법 및 내용을 이제는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이런 목표를 이렇게 이제 설계 절차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의 설계의 네 가지 어떤 구성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그런 네 가지 프로그램의 설계의 구성 요소는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분석이 끝난 이후로 어떤 여기에서는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어떤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돼요?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그리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방법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전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이 어때요? 이 타당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 원리와 어떤 면에서는 이 원리와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목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방법에서는 여기에서는 네 가지 중에서는 이 방법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이 도구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뤄가며 여기에 따른 도구는 뭘 사용할 것인지 실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어떤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 통해서 가능한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 해당 청소년 기관 및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되고 조직된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목표의 어떤 달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참가자의 어떤 분석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어떤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이 다양한 특성, 이 특성을 여기서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주제라든지 같은 연령, 그 다음에 같은 학교 이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청소년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설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를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어떤 면에서는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 크랜턴과 웨이스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령이라든지 성, 교육적 배경, 지식적 특성, 그 다음에 능력, 지각적 어떤 정서적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떤 분석 틀에서 학자들만의 차이를 보내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카 카레이르 같은 사람은 주제 영역에 대한 어떤 선행 지식, 그 다음에 학문적 동기, 그리고 교육 및 능력 수준,
일반적 어떤 학습 선호도, 수업하는 조직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이라는 사람은 참가자들의 어떤 그 참가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해야지만 완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라든지 학습 전 어떤 인지 능력 정도와 정의적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루어갈 때 여기에서는 참가자들의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루어져 갈 때 그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성과를 어떤 면에서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참가자 여기에서는 참가자 분석 시 이제는 고려 사항입니다. 참가자 분석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이 있냐면 학자들의 어떤 그런 참가자들에 대해서 분석 틀에 대한 어떤 공통 요소를 축출해서 청소년을 분석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뭐 이것이 꼭 일치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보면 청소년의 이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특성에는 청소년의 어떤 연령이나 여기는 성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은 어떻게 돼요? 외모나 경험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별도 참가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 정서나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례들을 어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이 정의를 중심으로 이 정의를 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데 반해서 남성들은 정의를 중단하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여성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중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어떤 특징적 어휘나 욕구, 그다음에 특유의 어떤 하위 문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여기에는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의 어떤 교육적 배경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육적 배경은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나 여기 또 어떤 교육 수준, 청소년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선행 지식, 그 다음에 선행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선행 지식이라든지 기술, 읽기 수준, 학습에 대한 어떤 불안감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갖고 있는 어떤 선행 지식, 그 다음에 선행 경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프로그램 방법과 자료 선정, 주제의 어떤 수준과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지 불안 이런 것 등을 어떤 면에서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의 파악은 청소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 방법을 선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청소년의 어떤 정의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 이 정의적 특성이란 뭐냐면 참가자의 어떤 태도라든지 여기는 참가자의 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치, 그 다음에 견해, 그 다음에 신념, 그 다음에 흥미, 뭐 이런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지 불안감, 학습 유형 등과 관련돼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특성은 지적 특성보다 학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는 흥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억이나 망각, 그다음에 학습,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불안 수준은 학습이라든지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불안감은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으나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동기와 불안 요소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지적 특성 중에 하나인 어떤 인지 유형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습 유형은 뭐냐면 학습 조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어떤 정의적 또는 인성적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학습할 수는 있지만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선호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년의 지각 및 운동적 특성,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및 운동적 특성은 여기에서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체육과 같은 분야에만 해당되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프로그램 상황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각이나 어떤 청각적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개인의 지각 능력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료를 선정할 때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고려하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상의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및 지도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계획된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해서 지도자와 참가자가 교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다양한 어떤 상황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외 프로그램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겨울에는 어떤 면에서는 눈이 올 수 있고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동기에서는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기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사정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참가자의 어떤 이 자주성을 존중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엿들에서 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수요자들의 수요조사 이걸 실시하잖아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시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예에서 보면 등록금 금액이죠. 등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쭉 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만들금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냐면 청소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긴장감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거는 긴장감을 조성한다든지 시간이 부족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여기는 어떤 긴장감을 조성한다든지 시간을 여유 있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롭게 어떤 그런 잠시는 긴장감을 갖고 여유롭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죠. 다음에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안을 작성할 때 무엇 때문에 이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의문을 갖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청소년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석이 끝난 후에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떤 네 가지 어떤 구성 요소, 여기에는 뭐냐면 목표라든지 약간 내용, 방법, 평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고려해서 우리가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가지를 아까 봤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냐면, 자,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 변화, 이 행동 변화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륨이라는 사람은 자, 목표를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취 또는 달성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가업으로부터 보통 항목별로 여기에는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자원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어떤 절차는 기준이, 여기에는 모든 어떤 평가의 절차, 모든 절차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할 때는 청소년 개인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기관 및 단체의 요구,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청소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의 요구라든지 단체 기관,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가 고려되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취하고 또 달성해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가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와 관련된 어떤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첫째는 이제 여기서 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목표는 청소년의 요구와 더불어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어떤 기본 원리,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바람직한 성장과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좋겠죠. 기본 원리에. 자, 두 번째는, 자, 현재의 어떤 사회적 요구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어떤 진단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대를 목표를 포함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자, 목표는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목표를 선정할 때에는, 자,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 그리고 단체의 요구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개발자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자,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죠?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의 개발자죠. 프로그램 개발자. 그 다음에 진행자, 개발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진행자.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때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운영하는 자의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념. 이 프로그램 반드시 된다라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이뤄야 되니까, 신념하기 전엔 이런 어떤 것들을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런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담당자, 운영자의 어떤 신념이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즉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구성원 모두가 목표의 어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이 목표를 재확인하고 반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과 이제는 내용 선정과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내용 선정과 조직.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 선정에 있어서 보면은 자, 이 프로그램에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할 때 요거 전에 한번 다시 하나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할 때는 청소년의 개인의 어떤 요구라든지 청소년 기관이라는 단체 요구, 이제 사회적 요구 이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개인의 요구를 어떤 면에서는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실시하는 어떤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예?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과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선정에는 자, 프로그램의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를 토대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어떤 면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요구,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집단,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참가자인 어떤 청소년 그리고 프로그램 CC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분석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는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요구에는 청소년의 연령이라든지 학년, 그다음에 진료 계획, 발달 단계, 학습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요구는 프로그램 CC를 통해서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요구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국가 이런 것들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이 기대를 갖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어떤 기준을 우리가 이제 있다는데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요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서 기대되는 성과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주어진 조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에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자, 사회적 상황이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특성에 따라서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 조직입니다. 자, 프로그램 어떤 내용에 여기에서는 자,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이 선정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을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직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이제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프로그램 내용에는 비슷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뭐냐면 하나의 계율로 묶어서 순서를 정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한 번만 제시할 것인지 또는 반복해서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커다란 틀로 구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조직할 때는 어떤 계열성의 여기에는 원리서부터 다양한 여기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의 범위의 원리서부터 균형의 원리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자, 범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의 원리는 자, 범위의 원리는 무슨 내용을 어느 정도 깊고 넓게 다뤄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에는 단순히 여기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여기는 어떤 것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태도를 습득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체적인 지식을 스스로 찾도록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탐구 능력과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 계열성은 점진적인 학습 발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종적인 조직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자, 내용의 어떤 종적인 조직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단계를 따라서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목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범주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순서는 학습자 이 수준 향상과 난이도의 어떤 발전에 맞추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성의 원리는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에 학습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점차 내용과 수준이 높아지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이 연속성의 원리는 자, 내용의 성정과 조직은 어떤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이전 단계의 내용과 다음 단계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는 뭐냐면 조화로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화로운 연속성. 조화로운 연속성이 여기에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어떤 내용 사이, 그다음에 내 수준과 수준 사이, 그리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준이나 경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성이 여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활동, 태도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내면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깊고 넓게 확장시킴으로써 이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원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식의 습득을 위한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통합성의 원리는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열화와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긴 뭐냐면 내용의 어떤 행적 조직을 위해서 이 원리를 하나의 어떤 영역에서 한 가지 내용이나 능력, 경험들이 다른 여러 영역의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통합 분석해서 조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타당성의 원리입니다. 타당성의 원리는 자, 프로그램 내용의 어떤 그런 선정과 편성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목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기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균형성의 원리입니다. 균형성. 자, 그러면 균형성의 원리는 자,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원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면서 학습자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능력, 흥미, 발달 가업 이런 것들에 알맞는 내용이 제공될 때 여기에는 균형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의 어떤 방법 선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방법 선정. 그래서 프로그램의 방법을 여기는 선정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한 후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이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이므로 선정한 내용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방법의 선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라든지 참가자들의 어떤 수준, 그다음에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개인차가 크고 그다음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성이라든지 협동성, 그다음에 참여성, 그리고 융통성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방법 또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매우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원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4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성의 원리입니다. 자주성의 원리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법은 청소년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힘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가자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방법은 내적 동기를 더욱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여기에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경험, 학습 수준, 장래 희망 이런 것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줌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여기에는 맞춤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참여성의 원리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에 이르는 어떤 전 과정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참여성은 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와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못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식.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뭐 자율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실용성의 원리, 현실성의 원리, 유의 오락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서는 이 참여성 원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주도서부터 참여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 프로그램의 방법을 선정하는데 고려할 원리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방법은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설정할 것인가는 참여하는 청소년의 어떤 요구와 특성,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 내용 이런 것들에서 적절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 내용에 따른 최적의 어떤 프로그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방법은 여기에서는 이 지식, 기능, 태도 이런 어떤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억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신체, 지적, 정신적, 사회, 인적 여기는 충성, 헌신, 순응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최적의 프로그램 방법은 지식은 뭐 게임이나 기억법, 강의, 토의, 사례 연구,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고요. 기능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범이나 비디오, 시청각, 실습, 이제 실제 상황, 연습 등을 통해서 이제 강의, 사례 연구, 가지학습, 실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루고 태도는 자 집단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환경을 조작하고 장기간 체험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평가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작성해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평가 단계에서 평가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어떤 초점을 두고 목표 성취도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범위 여기 목표 성취도 평가 범위 그다음에 평가 설계의 적절성
모형,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예산, 평가 일정, 평가의 어떤 제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 평가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조건 또는 상태들에 대해서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사상이라든지 조건, 상태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해석하는 어떤 경험적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는 자기 체계를 수반한다. 자기 체계. 첫 번째는 자기 체계를 수반한다. 두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평가는 실험실에 제한된 상태 그리고 이론적으로 과설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현장이나 그다음에 사실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제 활동 사항 속에서 어떤 평가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평가는 검토 결과와 사실만을 발견해서 어떤 면에서는 진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활동을 더욱 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이런 해결책을 간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평가는 자, 의사 결정 그리고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의 평가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차후의 어떤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평가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여기서 전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는 순환적이고 재생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시행해 왔던 모든 활동들이 어떤 통합하고 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태와 어떤 조건들을 종합해서 여기는 어떤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프로그램 평가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평가의 종합성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평가 방법과 평가 기술, 그다음에 평가 도구, 평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이러한 어떤 그런 평가의 모형과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향이 또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프로그램 지도안 구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이제 학기 중간에 이제 13주차에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한 각자의 어떤 그런 제목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지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제는 이제 한 번만 제출하는데 이 20점입니다. 20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먼저 한 번 했지만 중간 30, 그다음에 기말 30, 그다음에 출석 2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00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지도 안에 예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도안을 어떤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 프로그램 지도안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어떤 목표와 내용, 어떤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하나의 어떤 문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란 청소년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이 어떤 변화를 주는 주요 계획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정해진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 예산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자, 프로그램의 여기는 내용을 이제 수준과 양 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3단계, 즉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지도안 작성의 시는 우리가 이제 한 1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구성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자, 도입 단계는 이제 20분을 해서 자, 참가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동기 유발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강의할 때 보면 도입에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뭐 강사 소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도입 단계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입 단계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고 있고, 자 이제 도입 단계를 이제 지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개 단계다. 그래서 전개 단계는 실제로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과제 해결을 어떤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어떻게 탐색할 것이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전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도입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면 전개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내용이 습득되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리 단계가 이제 또 20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전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과 확인하고 평가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 과정, 도입 과정을 통해서 전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리고 또 방향 제시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그 다음에 잘 되어가는 것은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 프로그램의 이제 예시입니다. 총선 프로그램의 예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포함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예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작성을 해서 13주차 여러분들 뭐 훈련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아마 이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6주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에 가서 요번에 이제 주말에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세 문제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한 어떤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예시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설계 예시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소개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소개는 이제 프로그램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명인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이제 제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로 만들기다, 만들기다, 뭐 진로 만들기.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여기는 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고, 강사는 누구냐? 뭐 어떤 뭐 000 강사 뭐 하고 인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뭐 학생 인원 예를 들어서 뭐 40명이 되든지 뭐 50명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기간은 몇 개월 할 것이냐? 기간이나 시간 몇 개월 할 것이냐. 그래서 거의 뭐 보면은 이제 일반 프로그램은 뭐 15주차를 진행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또 이수증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120시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하여튼간에 그 시간과 그러면 이제 곧 한 120시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냥 강의나 어떤 듣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모듬식으로 이거를 모듬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강의실이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태까지의 강의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듬식으로는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모듬을 이렇게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뭐 5-6명 정도, 뭐 6명, 7명 이렇게 해서 모듬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서로가 토의되고 논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참가자의 특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방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참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여기는 그런 유동성이 있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특성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루어가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그리고 다 끝나면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면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계속 갈 것이냐, 또 수정 보완해서 갈 것이냐, 뭐 여기서 그만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인원 구성이라든지 뭐 할 때도 보면 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일반 어떤 그런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기관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그 어떤 전액을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대학에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죠? 시설.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그러면서 보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의점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가면 이제 우리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10분간 이제 휴식했다가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하고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그거를 13주 차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